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꼴 좋은 나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터널 헌터 최태선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OBS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라이브를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그 아이폰을 가지고 이제 라이브를 했었는데 스튜디오형으로 집에서 이렇게 좀 정상적인 그런 화면과 또 노트북의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라이브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최초로 진행을 해봅니다. 제가 라이브에 사실 뭐 전혀 초짜거든요. 전혀 익숙지 않고 초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매일 갑니다만 이제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제가 이렇게 쇼츠로 올리는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최초의 화면이 되겠죠. 라이브는 제가 숙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잘 들고 가다가 카메라를 막 그냥 아무데나 놓고 뭐 여기다 끼고 하다 보니까 막 흔들리고 굉장히 어설픕니다. 굉장히 어설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본의 아닌 그런 불편을 참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계속 이제 숙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방에서 이렇게 라이브를 찍는 것은 녹화본은 잘들 안 보신다 하더라고요. 라이브를 해야 밤에 잠을 안 주무시는 분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어렵사리 한번 이제 이 정도까지 셋업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올림픽 공원에서의 모임이 우리나라 현재 잘못된 시스템, 뭐 원인이야 뭐 수백 수천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현재 잘못된 것을 아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되려면 올림픽 공원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만 외치면 되는 거냐, 아니면 뭐 또 다른 뾰족한 수가 있는 거냐, 뭐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사실 뭐 저도 확신이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고 또 우리가 바깥에서 광화문에서 오르도록 집회를 해온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제 나름대로 그 집회를 2016년 11월 말인가요? 뭐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이 바닥에서 이제 10년을 보낸 그런 그 경험을 되살려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올림픽 공원의 모임이 국가를 바로 세우는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이제 첫째, 올공이라고 그러죠. 올공의 모임이 계속 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우리의 의사가 뭐 어느 정도 표출됐으니까 접어야 되는 거냐, 이런 그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나쁜 뜻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지치기도 하고 해서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5일서부터 왔으니까 이제 한 달하고 하루가 됐는데요. 24시간 끊이지 않고 계속 외쳐집니다. 그래서 뭐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된다. 그건 이제 맞는 말씀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뭐 알아들 사람다 알아듣는 거 아니냐.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저쪽은 절대로 이런 것에 기죽지 않고 이런 것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저들은 아주 강력한 이런 쪽에 숙달된 전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축자들은 계란으로 발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 얘들이 끝이질 않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19 때 어떻게 됐습니까? 3.15 부정선거 해가지고 4.19까지 가서 이게 4.19 날이 화요일이더라고요. 내일이 그 이제 3.15에서 4.19 하면 그 한 달 4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6.3에서 한 달 4일 하면 이제 7월 7일이죠. 내일이에요. 내일 또 화요일이에요. 그때도 화요일, 지금도 화요일 똑같습니다. 불화짜죠. 그때 4.19에 불이 난 거죠. 그래서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나의 조직 부하들이 부정을 저질렀다 하니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을 하실 분이 아니죠. 예. 그렇지만 그 밑에서 이제 부정을 저질렀고
이승만 대통령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으셨고 뭐 "잘 진행이 됩니다." 뭐 이런 정도로 아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 "국민들이 원하니 내가 하야를 하겠소." 하야 그러니까 야로 야인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라를 세웠고 또 6.25 전쟁도 치루었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맺었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러나겠다.' 이래 가지고 하와이로 망명을 하신 거예요, 하와이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에 오고 싶어 했으나 어 한국에서 그분을 어떻게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예 어 이승만 정부가 이제 물러났는데 물러나고 나서 그때 부정선거를 했던 사람을 확인을 해 가지고 내무부 장관하고 경찰 청장인가 뭐 경찰서장인가 이 두 사람을 교수형을 시켰습니다, 교수형. 서대문 형무소에서 목매달았어요. 이거 뭐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예. 그거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사진이 있어요. 어.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이죠. 지금 저는 선관위에 있는 그 여러 사람들이 정말 간땡이가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생각해 보면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지금 뭐 사형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굉장한 중벌이 떨어질 것은 피할 길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간다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온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단 한 분도 그 양심 고백자가 나오질 않았다는 거 그것도 또 놀라운 일이에요. 음. 전한길 선생이 20억 원인가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전에 전광훈 목사가 뭐 10억 원인가 뭐 얼마를 걸기도 했고 근데 안 나와요. 야 참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인제 4.19와 같은 결과 4.19 같은 결과라는 건 뭡니까? 대통령이 물러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때까지 해야 된다." 하는 건데 그게 기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는 그것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지난번 우리가 두 번의 경찰과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잠실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옮길 때 옮길 때 이미 문제가 한번 됐었고요. 또 엊그제 국회의원들 국정조사 특위가 온다고 그래 가지고 국조 특위가 오는 것을 이 국회의원들이 오는 그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시민 또 어떤 또 무릎 꿇은 그 어르신을 체포를 했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체포를 한 거예요. 폭력이라고 그래 가지고. 야 나 이런 진짜 이게 중국 공안보다 어떻게 보면 더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런 식의 경찰들의 강제 해산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사실 뭐 경찰들이 조직적으로 하는 거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경찰을 이기려면은 군대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군대가 뭐 다 물군대가 돼 가지고 뭐 전방 다 열어 놨는데 그게 군대입니까? 김정은이 맘만 먹으면 그냥 군가 부르면서 내려오게 생겼어요 지금. 예. 아니 우리 DMZ 가운데에 80 미터 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걔네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80 미터 앞으로 나와서 콘크리트를 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가운데선에 80 미터 앞까지 80 미터 같으면 돌 잘 던지는 사람은 던지면 넘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앞까지 와 가지고 거기다가 방벽을 친다는 거예요. 그걸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야 나 이런 정말 아유 근데 유엔사는 또 뭐 하는 건지 같이 참 한심합니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경찰력을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죠. 경찰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찰 숫자보다 많으면 돼요. 근데 그 많은 것도 어설프게 많아서는 안 되고 적어도 2배 이상 돼야 되죠. 여기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이 한 15,000명 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3만 명 이상이 와야 되는 거죠. 예. 이 수도권에 있는 경찰이 기동 경찰이 15,000명 정도 된대요. 그러면 3만 명 이상 뭐 4만 명, 5만 명, 10만 명이 와 가지고 인간 방벽을 쳐버리게 되면은 경찰이 못 들어오겠죠. 어. 그러나 뭐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경찰을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인제 경찰이 강제 해산을 하지 않도록 서로 원만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경찰은 뭐 안전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음 어떻게든 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서부지법 그 사태를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어 아무 악의가 없이 그냥 흥분해 가지고 뛰어들어간 그 젊은이들을 어떤 지금 19세 젊은이는 5 년형을 선고받고 걸어가다가 실신해 가지고 쓰러졌답니다.
예, 오늘 제가 그거를 받았는데 그 문제를 이제 나중에 별도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요.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공산화가 된 것 같아요. 예, 특히 법 쪽에 이거는 우리 법 연구회를 통해 가지고 공산화가 돼도 저들은 잘 살아요. 저들은 우리들을 심판하면서 잘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만 당하는 거예요. 야,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6.25 때는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이 옷 빨개 벗겨가지고 가운데다 놓고 막 찔러 죽이고 쳐 죽이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거는 이제 야만으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점잖게 법정으로 불러가지고 법정에서 아주 그냥 작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 19살 청년이 들어가가지고 뭐 소리를 질렀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그 군기 잡는 방 있잖아요. 독방에. 예. 거기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오랫도록 있어가지고 지금 1년 반이 됐는데 엊그제 처음으로 면회를 했답니다. 엊그제. 아무리 영치금을 넣어주려고 해도 개인정보 보호다 그래가지고 그 알려주질 않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그 저 어떤 목사님인데 그 이제 우리 육사 선배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분이 이제 천신만고 끝에 노력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면회를 20분간 했답니다. 야, 그거를 읽으니까 진짜 이건 이럴 수 없어요, 저희가. 어쨌거나 그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 강제 해산이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올림픽 공원에 가면 무슨 재미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좌파에서 배울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좌파들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 보면은요. 그 공연을 계속해요, 공연을. 그 공연에 노래나 그 연예인들이 공연 중간중간에 한 마디씩 깐다고요. 그럼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계속해요. 근데 노래가 어떻게 들으면 그냥 공정한 노래 같고 어떻게 들으면 좌파 노래 같고 어떻게 들으면 또 우파가 부르면 또 우파 노래 같아요. 그런 노래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막 거기에 호응을 하면서 분위기를 막 이렇게 올린 다음에 아주 작은 거를 당한 사람들 뭐 무대에 올려 가지고 자기가 우파가 만든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희생을 당했다 해 가지고 흥분을 시키면서 그 뒤로 갈수록 중요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한두 번 하고 그 모임이 끝납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그 좌파의 유명한 사람들은 다 바닥에 다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우파는 반대예요. 제일 높고 제일 센 사람부터 뭐 앞에 나가서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가면 점점 더 희미해지고 희미해질 때 되면 그 주최자 맨 마지막에 이제 광화문 같으면 정광훈 목사님이 나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좌파하고 우파는 완전히 달라요, 하는 게. 예. 근데 제가 인제 그거를 오래도록 거기서 참석, 참여 뭐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는 재미가 없다.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소리 지르고 뭐 막 뭐 밟어 뭐 유치한 노래 부르고 그냥 뭐 하나도 밟은 게 없는데 맨날 입만 가지고 밟어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밟힌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 5년 내내 문재인 끌어내라고 그랬는데 뭐 끌어내기는 뭐 청와대 입구까지 가서 소리 지르다 온 게 다고 그 뭡니까 코로나 때 8.15 때인가 뭐 집회해 가지고 버스 넘기려고 경찰 버스 넘기려고 뭐 흔들다 뭐 버스 한 대를 못 넘기더라고요. 그 버스 뭐 계속 경복궁 코너에서 이렇게 흔들리다가 그냥 사람들 지쳐 가지고 끝났어요. 예. 그래도 또 버스 사이에 깔려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예 것은 안 된다. 무슨 4.19 때처럼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좌파처럼 뭐 그 무슨 뭐 뭡니까 뭐 보도블록 빼서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입만 가지고 떠드는 건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재미있게 하는 게 낫다 이거죠. 재미있게 하면서 그 안에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요새 이제 올림픽 공원 가 보면 다시 한번 그 게이트 앞에서 외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 첼로 뭐 그 현악 스트링 뭐 사중주단 뭐 앙상블 뭐 주로 이제 교회 같은 데서 오시는 것 같은데 개인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오셔 가지고 뭐 아리랑도 하고 애국가도 하고 뭐 멸공의 횃불도 하고 뭐 자유의 꽃도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제 그게 좀 더 큰 규모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누가 집회를 주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공연 때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거죠. 많이 모여서 컨센서스 공감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펀이 지금 제가 봐서는 좀 약합니다. 물론 지금 그 다양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그 저
올공 이발소도 등장했고요. 올공 유치원, 올공 과외공부도 생겼고요. 어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자기 올공 스포츠 마사지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을 기부하는 분들이 그 올공 주변에 쫙 이렇게 앉아서 봉사를 하세요. 그 글씨 쓰시는 분은 글씨 쓰시고, 그림 태극기 그리시는 분, 뭐 무궁화 그리시는 분은 계속 그것만 그리시고, 어떤 분은 하얀 티셔츠에다가 그 태극기를 멋지게 그려서 그 멸공 써 가지고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그냥 자기 돈 있는 대로 그냥 과자 뭐 이런 거 다 사 가지고 그 해치백 승용차 뒤에 잔뜩 싣고 와 가지고 열어 놓고 아무나 가져가세요. 아무나 가져가세요. 예. 그다음에 아이스 케이크 사 오시는 분, 뭐 국수 사 오는 분, 뭐 소떡 그거 준비하시는 분, 뭐 냉 아이스티 준비하시는 분, 라면 준비하시는 분, 라면에 김치까지 준비하시는 분, 그다음에 뭐 뉴욕 그 핫도그인가요? 그거 준비하시는 분, 햄버거 준비하시는 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한 달 내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그게 인제 점점 그분들도 동력이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동력이 떨어져 가지 않도록 재미있고, 가면은 또 먹을 것도 있고, 뭔가 하여간 유익하다. 어르신들은 또 젊은이들 격려해 주고, 젊은이들은 어르신들한테 고맙다고 또 인사 표시하고, 그런 모임이, 그런 분위기가 계속 확산돼 가지고 올림픽 공원이 자유의 외침을 하는 성지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걸 못 바꿔요. 올림픽 공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장소가 너무 좋아요, 장소가. 그 외지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광화문처럼 눈에 띄는 데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광화문은요 밤에 집행 못 합니다. 소음 측정해야 되고, 광화문은 그런 식의 집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에요. 지금 올림픽 공원에 가면은 다 텐트 치고 주무시는 분들 무지무지 많거든요. 그리고 또 화장실도 뭐 여러 군데 있고, 그러니까 거기 일반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옵니다. 그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이요. 예. 그분들하고 다 믹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올림픽 공원 모임이 어 계속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거기 인제 뒤에 리더 이야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리딩 그룹이 있어 가지고 무언가 인제 우리 인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대책을 이제 수립해 가지고, 그게 이게 이제 말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로. 그래서 저는 그걸 봤는데, 저 어떨 때 이렇게 넓게 산계돼 가지고 애국가고 외치는데 어떤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셔 가지고 그 빨간 경광등 후라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다가 딱딱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쫙 모여 가지고 딱 앞에 밀집 대형으로 딱 쓰시더라고요. 야, 그거 대단했습니다. 예. 대단했습니다. 그걸 아무 소리가 없어요. 쫙쫙 이 멸공봉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쫙쫙쫙쫙 그 외치면서 앞으로 갑니다. 야, 그 고도의 어떤 그 이심전심에 의한 그 자율적인 그 복종, 자율적인 복종이라기보다는 약간 명령은 아니고 자율적인 어떤 조언에 따르는, 그게 이 수준이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impressive, 감명 깊게,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그분이 그 젊은이가 어떤 리더 역할을 뭐 쪼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나와서 뭐 "나가자!" 뭐 이러고 연설하냐? 그런 거 연설 전혀 없습니다. 예, 아무도 연설 안 합니다 여기는. 계속 24 시간 똑같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요거만 외칩니다. 지겹지도 않느냐? 지겨울 것 같은데 안 지겹더라고요. 애들도 와서 하고, 뭐 어떤 분은 뭐 거기 맞춰서 장단에 춤도 추고 드럼도 치고, 뭐 계속 그거 똑같은 거를 하니까, 많이 배운 강신업 변호사나 전혀 배움이 없는 저 어떤 이런 노인분이나 뭐 배움이 없는 분 같아요. 뭐 그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외치는 구호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나는 모르긴 하지만 이거는 잘못됐다. 내가 지금 80 넘어까지 살았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니 나가서 뭐 해야 되는데, 내가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거기 가니까 딱 4마디, 4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 가지고 그 팔도 제대로 안 되는데 흔드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 보면 강신업 변호사, 저는 강신업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예,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유튜브에 본 분이야. 찾아보니까 강신업 변호사더라고. 그분 오셔 가지고 말없이 태극기 1-2 시간씩 흔들고 가시고 그 시민들 만나 가지고 막 잘못된 거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들이 잘못된 거. 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모임이 지금 지속되는 겁니다. 이 뭐 예를 들자면 그 뭐 무슨 목사님이 와 가지고 야 뭐 어쩌고 저쩌고 훈시하고 막 설교하고 해 가지고 다 가 버려요. 예, 안 해요. 안 해요. 이건 리더가 없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현상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지구가 태어난 이래 최초의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거를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현상이다. 예. 그래서 어떤 리딩 그룹이 이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만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장동혁 대표가 왔는데 문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다르크다 뭐 해가지고 뭐 막 그분을 잘했다 그러는데, 아니 저는 잘한 것 같지 않더라고. 야,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판단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그걸 보고 있지 않고 늦게 봤거든요. 늦게 봤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 개를 보니까 이거 잘못했다. 결정적으로 잘못했다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왜냐? 제가 그분을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났냐면 이게 생각났어요. 보이시죠 이거? 천성산하고 사패산 터널이라는 게 우리나라 2000년대에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천성산 두 차례 공사가 지연되면서 직간접 손실이 2조 원을 넘었다는 겁니다. 2조 원. 그리고 사패산 터널도 1조 5천억 원. 이게 뭐 4, 5년씩 공사가 지연됐어요. 거기 어떤 무슨 스님 한 분이 도롱뇽이 죽는다, 무슨 수풀이 죽는다, 예배 연불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나 죽기 전에는 못 움직인다 해가지고 거기다 돗자리 깔고 뭘 해가지고 몇 년간 지체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억 원, 2조, 2억이 아니고 2조, 1조 5천. 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10년 이상 지났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 거의 그런 피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야, 난 진짜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예,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요. 뭐 제가 똑똑하고 뭐 잘나고 뭐 네 말이 맞다 이게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기억을 하고. 근데 이게 뭐 그분이 그렇게 했을 때 천조국 팔행이 남편이 계속 야 잘한다 잘한다 했고, 거기에 또 누굽니까 고든창도 잘한다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내용을 모르니까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저도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한국에 있는 저도 모르는데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냥 전해 들은 말로 잠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경찰이 해산 없으려면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울 경기권에 1만 5천 명 있다니까 1만 5천 명이 여기에 다 투입되지 않도록 지난번에 3천 명인가 4천 명 왔다 하더라고요. 엊그제 그 국회의원들 올 때 3, 4천 명만 와도 그냥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근데 15,000명이 다 온다 그러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경찰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10배로 왔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두세 배는 돼야 되는데 지금 비등비등 해가지고는 전혀 못 이기죠. 예, 경찰은 못 이깁니다. 그다음에 월공에서 모임이 지속되려면 또 경찰이 여기 못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전국 각지에서 월공 모임과 유사한 모임이 대규모로 계속 열려야 돼요. 적어도 지방 그 지자체의 그 캐피탈, 그 수도라고 하는 곳, 지자체의 그 중심 도시, 대구, 부산, 청주, 천안, 전주, 광주, 그다음에 또 외관, 춘천, 원주, 인천권은 서울로 이게 흡수돼야 될 것 같고요. 수원도 흡수될 수도 있고 자기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평택,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 평택은 천안 쪽으로 붙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월공 모임과 유사한 모임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거기도 소규모라도 밤에도 외치는 그룹이 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외치고, 주말 금요일서부터는 사람들이 왕창 모여가지고 또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외치고, 이게 계속 있어야 됩니다. 계속. 매일 하면 더욱 좋고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각 지역에서. 또 시니어들이 나와야 됩니까? 태극기든 시니어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월공 모임은 젊은이가 주최 아닙니까? 젊은이가. 그럼 전국 각지 모임도 대학생들이 주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체이기도 하고 주최이기도 합니다.
그 모임을 리드도 해야 되고 그 모임의 주 세력을 형성하는 단체가 돼야 되는데 전국 각지에서 200여 개 대학이 지금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됐죠. 근데 그 이후에 소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대구 어디에서 뭐 큰 대규모의 집회가 있었다. 부산 어디서 했다. 이런 건 들리지만 매일같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잠하잖아요, 지방에서. 지방에서 계속 일어나면은 그 소식이 전해질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 그래서 그럼 대학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대학은 왜 시국 선언만 하고 움직이지를 않느냐? 글쎄요. 이거는 정말 미스터리인데 그 울산의 대기업체에서 노조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올바른 분이에요, 그분은. 이런 그 회사를 말아먹는 노조 말고 진짜 노조를 대변해서 회사와 상생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노조위원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노조가 그 민노총 쪽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 다른 방향으로 나가니까 이분이 그만 때려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각 대학교의 그 학생회장단이 알게 모르게 직간접으로 기존의 지금 정치권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영향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 시국선언 같은 것만 하고 말이야. 뭐 대충 이렇게 좀 뭐 흉내만 내고 그거 이상은 하지 마.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보질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그분의 경험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럴 수가 있겠구나.' 왜 시국선언하고 그다음에 잠잠할까? 그러면 시국선언 2 탄, 3 탄이 계속 나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제 이걸 점잖은 말로 각 대학의 지도부는 그런 어떤 그 뭐 학생회장단이 될 수도 있고 뭐 대학교의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지도부는 기성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인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요원의 불길처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저도 쓰면서도 이게 요원이 무슨 자지 하니까 옛날에 중국의 고사인데 요는 불이라는 불이라는 거고 원은 언덕이더라고요. 우리가 근본 원인이 뭐냐 할 때 그 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뜻인데 그냥 언덕이 불로 뒤덮이는 걸 말하는데 이때는 불을 못 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에서 일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것을 보신다면 지방에 있는 그 대학에 이렇게 전해서 "너희들 왜 이걸 올공처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좀 체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임이 좀 재미가 있으려면 야 올공 가면은 매일 가면 하여간 재미가 있어. 이렇게 다양한 모임이 끼가 청년들 발연회장이 있어야 되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 현악이 연주하는데 브레이크 댄스 하는 청년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그 헌재에서 집회할 때 보니까 헌재 그 앞에 100 미터 앞에 못 모이게 하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 이 타일이 빤빤한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음악을 틀어 놓고 이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파 노래를 틀어 놓고 참 고맙게 그때 봤는데 그런 청년들이 계속 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핸드볼 경기장에 보면은 그 계단이 있는 곳이 있고 거기서 지금은 이제 그 부정선거 영화 상영을 계속합니다.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제 PPT로 만들어 가지고 인제 계속 그거를 돌리고 있는데 밤에는 그걸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인제 젊은이들 가운데 인제 분위기를 인제 확산시켜 가지고 올공에 참여하는 건 내 청춘, 이 젊은이들의 의무다. 그리고 우리 거기 가서 데이트하자. 그리고 가족 단위로 가자. 연인, 친구 사이 가자. 이런 인식이 완전히 확산돼 가지고 야 일주일에 서울의 인구가 몇 만입니까? 경기권까지 합하면 한 어영부영 1,500만이 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저 10분의 1이면 150만 명, 150만 명이 일주 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더라도 하루에 20만 명씩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청년들로 반타작을 해도 이 10만 명씩 올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하루에 몇만 명 모이는 거는 사실 성의만 있으면은 밤새도록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아침에는 뭐 1,000 명이 있다가 뭐 낮에는 3,000명 됐다가 저녁에는 7,000명 있다가 밤에는 3,000 명으로 줄었다가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게 인제 다 합하면 연인은 뭐 2-3만 명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야지 아니 거기서 주무시는 분이 "아이 니네가 알아서 자라." 그럼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은 그 무슨 죄입니까 그게. 예. 물론 옛날에도 독립군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지만 저도 지금까지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해온 거거든요. 그 이제 인생이 망가져 가지고 이제 뭐 72살이니까 이제 언제 가더라도 뭐 이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정리라도 해 놓고 가야 되는데 정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걸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는 못 한다. 그러니까 저도 온 정성을 다 바쳐 가지고 미군 부대 통역관, 연락관 하면서 눈치 봐 가면서 집회 참석하고 참여했다가 제가 직접 집회를 주관한 게 몇 년간 했거든요. 트럭에다가 의자 500 개씩 싣고 다녔으니까요. 텐트 4 개, 5개 하고 앰프 뭐 산대같이 사고. 지금도 태극기가 그냥 그 대형 태극기가 집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청년들한테 "우리가 좋은 날 오면은 이 대형 태극기 20m 짜리 펼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좋은 날을 빨리 오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인제 그런 식의 올인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젊은이들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해 줘야 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월요일 날은 사람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나는 월요일 날 간다.' 월요일 날 사람이 없을 때 내가 거기 시간을 3 시간을 보내겠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시니어들은 "우리는 출근 안 하니까 오전 낮으라고 아침에는 우리가 가서 자리 지켜 주마, 메인으로. 그럼 오후에는 니네들이 좀 해 다오." 이렇게 무언의 그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저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는 확산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더 규모가 커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끼를 발휘하려면은 여러 대학에 있는 동아리라든가 교회 청년부라든가 뭐 이런 공연 또는 퍼포먼스 이런 거를 준비하는 팀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올림픽 공원에서 "우리는 2 주에 한 번씩 화요일 날 가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도 악기 가지고 참여한다." 뭐 인제 이렇게 돼 가지고 그분들도 인제 주기적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주기적으로. 예. 이렇게 해서 올림픽 공원은 재미가 있다. 좌파들이 항상 재미를 추구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돈이 많아 가지고 돈으로 공연을 했거든요. 뭐 무대 그런 거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마이클 잭슨 무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해요. 근데 가 보면 사람 별로 없어. 한 5천 명 정도 되나? 그리고 꼭 밤에 하잖아요, 사람도 없는데. 예. 밤에 해 가지고 거기 가 보면 거기 저 인공 LED 켜놔 가지고 앞에서 찍으면 촛불이 싹 전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리더는 없어도 리딩 그룹은 있어 가지고 현장에 다양한 목소리를 좀 이게 모아야 된다. 모아야 되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적절히 배치를 하고 물품을 보내오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뭐 생수를 보내실 분은 뭐 이 주소로 올림픽공원 뭐 1-3 게이트 앞 뭐 아무 이 코너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긴 돈을 안 받습니다. 올림픽공원에는 돈 안 받습니다. 예, 돈 받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물건으로 이제 후원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맨 아래쪽에 있는 제도권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외치는 건 외치는데 지금 특검을 만들려면요. 그럼 특검을 누가 만듭니까 도대체? 왜 전환기 선생이 아무리 외쳐도 쟤네들이 눈 하나 깜짝합니까? 안 돼요.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해 줘야 돼요. 아니면 민주당이 스스로 발의를 해 가지고 뭐 알아서 특검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으시오 이렇게 해 주기 전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도권을 다 뭐 "장동혁 나가라." 그럼 누가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럼 그 사람이 1년 내내 1년 365일 문 잡고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권하고 분명히 협조를 해 가지고 어떤 좋은 쪽으로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장동혁 대표를 뒷받침하는 거하고 비슷한 형국을 가져야 됩니다. 저 장동혁하고 일면식도 없고 개인적으로는 장동혁 별로 호감 갖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김문수를 지지했거든요. 근데 장동혁이 당대표가 됐어요. 예. 그때 정말 얼마나 그냥 화가 나든지. 예. 그렇지만 지금 장동혁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동혁을 잘 활용을 해야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제도권하고 어떤 형태로든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리더를 세우자 뭐 그런 이야기가 인제 많이 있고 뭐 중간중간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리더를 현재 저는 세우는 거 반대고 아까 초에도 말씀드렸고요. 리더를 선정하기 매우 어렵다. 누가 리더 돼요? 정광훈 목사가 또 일로 와야 되나요? 아니고요. 리더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분으로 집중되면서 제2의 광화문 되는 거예요. 그럼 광화문이 뭐냐?
가둘이 되는 거고요. 또 전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또 이쪽에 여의도에 또 손현보 목사가 올라와 가지고 하니까 또 양쪽이 서로 맨 처음 비난을 안 한다 했는데 결국은 비난하는 결과가 되고 합치자. 근데 안 합쳐져요. 결이 다르다고요. 거긴 거기고 여긴 여기예요. 그렇지만 광화문 쪽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는 분들이 광화문 손 털고 지금 올림픽공원으로 오신 거예요. 광화문에 봉사하는 분이 올림픽공원에 오신 분들 많아요. 어. 다 아는 얼굴이에요. 거기 텐트 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다 프로들입니다 그분들. 자원봉사 프로들이에요. 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은 앞에 나서지는 않는 분들이죠. 그냥 봉사만 하는 분들이에요. 예. 뭐 먹을 거 주고 뭐 의약품 주고 뭐 다친 데 해 주고 애들 봐 주고 뭐 이런 봉사만 하시는 분들이지. 그래서 이 리더 세우면 제2의 광화문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난다. 그럼 폭망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다음에 이 개인들의 지금 심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우리나라 사람처럼 자기가 최고라는 긍지를 갖는 사람이 저는 없으리라고 봐요. 일본 사람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은 자기 최고라고 안 그럽니다. 저 사람이 최고, 자기는 숙여요. 우리 사람 다 자기가 다 최고야. 자기가.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 특별히 뭐 전광 목사 같은 사람도 없고 전환 일도 안 나서.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나로서 최고야 내가. 여기 주체자 만분의 1이야. 나도 주체자, 저 사람도 주체자. 그 심리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제가 주체해?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긍지가 어마어마하고 그 어떤 그 잡 타이틀에 대해서 굉장히 그 타이틀을 갖기를 원하면서 남 밑으로 가는 거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럼 그게 나쁜 거냐? 아니에요. 뭐 꼭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지금은. 그분들이 다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나도 가서 당당히 외쳐. 나나 쟤나 똑같아. 전환길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김현태도 똑같고 거기 온 그 누구도 내가 너보다 나은 리더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요. 에브리바디 리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게. 저는 지구가 생긴 이래 최초라고 저는 봅니다. 이 단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제 판단이에요. 저는 사회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무슨 심리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남 밑에 가서는 우리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있어. 군대 같은 조직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남 밑에 가기로 작정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찰, 군대, 뭐 회사 그런 데는 남 밑에 가요.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너나 나나 똑같아. 그리고 고도의 지식이 필요가 없어. 지식은 남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나중에 잘 생각해 보면 돼. 지금은 딱 4마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4마디만 하면 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막 풀어내야 되고 그러면 지식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다 가지 집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좋은 것이다. 여기서 에너지가 나온다. 우리의 에너지가. 너나 나나 다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프락치가 많더라고요. 프락치가. 제가 자칭 프락치 감별사거든요. 광화문에서. 근데 여기서는 모르겠더라고요. 여기는 신세대 프락치가 너무 많아. 광화문에는 시니어 프락치거든요. 시니어 프락치는 제가 다 대부분 다 감별해내요. 왜냐 오래 관찰하니까 프락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 프락치, 앵벌이. 어떤 사람은 프락치와 앵벌이가 결합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앵벌이가 주고 살짝 프락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프락치가 주예요. 완전히 프락치로 나서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는 그런 사람한테 소가도 받고요. 철저하게. 대단한 프락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특징이 통상 그분들이 미국에서 온 교포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공화당에 오래 활동했고 미국 FBI하고 CIA에서 오래 활동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개권 연구원 비슷하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오긴 했지만 계속
리포트는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리포트가 한 단계만 거치면 트럼프한테 올라간다 하더라. 근데 거짓말을 얼마나 그냥 능수능란하게 잘하는지 거기 장군도 속고 뭐 저도 속고 뭐 몽땅 다 속는 거야. 다 속아가지고 그냥 만세. 우린 이제 드디어 트럼프하고 연결됐다. 트럼프 1기 때 얘기입니다. 되긴 뭐가 돼. 세월이 지나니까 약발이 안 먹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관찰하기 시작하죠. 관찰하기 시작하니까 완전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거짓말을 했나? 그 감언이설로 우파에 들어와가지고 중요한 직위를 차지해요. 주로 고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문. 그러면서 우파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우리들의 결정사항을 싸그리 다 종합해가지고 좌파한테 다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미국에다 보고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그 경찰들 있잖아요. 우파가 하는 행동을 손바닥처럼 보고 있는 거야. 다음 주에는 어디서 하고 연사는 누가 나오고 뭐 어디는 뭐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뭐. 그러니까 작전 계획을 딱 다 세워가지고 거기를 막는 경찰이 탁탁탁탁 배치되는 거지. 아이고 참 말씀도 마세요. 근데 올공은 그 시니어급 프락치는 제가 감별합니다. 근데 여기는 주니어 프락치가 많아. 저는 주니어 프락치 모르겠더라. 그냥 관찰 기간이 없어. 근데 같은 젊은 애들끼리는 알더라고. 뭐 대진년이다. 쟤 어디서 내가 봤다. 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대진년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또 대진년이라고 오해받는 난 대진년 아니다. 내가 증명할게. 그러면서 김일성 뭐 개새끼 뭐 이러면서 자기가 막 욕하더라고. 내가 이래도 대진년이냐 이러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누구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프락치 감별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개 유튜브 굉장히 훌륭한 유튜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곳에 정통한 유튜버가 젊은 시각 같아요. 젊은 시각. 여러분 그 젊은 시각 지금도 라이브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젊은 시각 많이 지원해주고 지지해주세요. 정말 훌륭한 젊은이고 그 서부지법 사태 때 그 가가지고 재판 받아가지고 뭐 5개월인지 6개월인지 살다 나온 분이에요. 야, 그거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그분은 윤석열의 판단이 옳았다 하는 분이고 뭐 저도 동일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 판결을 정확하게 읽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분 유튜브 라이브를 즐겨보고 못 본다는 다음날 막 2배속으로 막 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다는 못 봅니다. 이분이 한 2시간 정도 라이브를 하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여간 짬짬이 봅니다. 짬짬이. 그래서 그 옆을 잘 관찰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상하다 그러면 그 수상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하고 마음에 교감이 일어나는 사람한테 저 사람이 좀 수상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수상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능하면 뭐 핸드폰으로 녹음을 한다든가 앞을 찍는 척하면서 옆에 소리를 녹음을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뭐 옆을 돌려서 옆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 동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소리가 녹음이 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전화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나중에 뭐 증거 확보를 하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참신한 의견, 이건 의견이 내 말이 분명히 맞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주장으로 내세워가지고 확산시키면 곤란하다. 그거는 맞긴 맞는데 결국은 이 올림픽 공원이 반쪽이 딱 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점점 반쪽, 세쪽 막 이렇게 4쪽 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만 하다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미국하고 한미 공조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 2-1번인가 거기는 한미 공조 AWEB 그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명도 받고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그 인원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가면 또 그 왼쪽에다 또 텐트 차리고 뭐 서버가 그 우리 1년 선배 장재현 박사하고 뭐 그쪽 계통의 어떤 분들이 거기서 또 뭘 집회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또 서명을 받는데 거기 무슨 당 모임하는 것 같아요. 당원 가입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벌써 이제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듭시다. 그 AWEB이라는 게 정상적입니까? 아닙니까? 그 트럼프가 지금 US 에이드에서 들어오는 돈을 차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뭐 선거 시스템을 수출했다고 알려져 있고. 저도 A웹이 수상해요. 근데 한미공 A웹을 한미공조 수사를 하도록 하자. 한미공조 수사 여러분, 제가 미 정보부대 20년 근무하고 이제 나왔거든요, 작년에. 절대 불가합니다.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미국은요, 이 NGO 단체하고 협조해가지고 뭐 수사를 한다? 임파서블. 꿈 깨세요. 이재명 정부가 요청해야 수사합니다. 아니면 자기네 단독으로 하든가. NGO하고 공조를 한다? 전한길 선생하고 공조를 한다? 황교안 대표하고 공조를 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거에 대한 건 또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결과론적으로 임파서블.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거를 옳잖아. 옳아요. 옳은 건 누가 몰라요? 그걸 주장을 하면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점점 그 인원을 확산시키면서 그 주장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선거 재선거가 깨지는 거죠. 저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릅니다. 제가 가서 그냥 그 청년들하고 뭐 말싸움할 자신도 없고 이제 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나치면서 이렇게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원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쪽에 또 하나 또 생겼어. 그 이제 지금 중요한 덩어리가 3개가 있는 겁니다. 3개가. 그게 걱정입니다, 저는. 자기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올림픽 공원에서는 안 된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전광훈 목사가 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그 집회를 하려면 여러분 집회 신고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집회 신고자가 누굴까요? 최초의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당시에 집회 신고자 저입니다. 제가 이끄는 조그마한 단체가 종로경찰서 24시간 주치를 365일 소위 뻗치기라는 걸 해가지고 집회 신고를 한 거를 전광훈 목사한테 드렸어요. 쓰시라고. 저희는 그런 앰프 동원할 능력이 없고 사람 동원할 능력 없으니까. 그래 그때 우리 공화당에서 와가지고 전광훈 목사 그 무대 앞에서 한 30m밖에 안 떨어진데 우리 공화당에서 당원 모집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틀린 건가요? 맞는 건가요? 우리 공화당도 목표가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타도 끌어내라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가 집회 주최하고 한 사람은 집회 주최에서 사람이 모이니까 거기다 텐트 쳐놓고 당원 모집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정광훈 목사 쪽에서 그 사람을 내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공화당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무섭더라고요. 전광훈 목사 쪽 그 사랑의 교회 사람들도 거기 건들지를 못했어요. 야 진짜 저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뭐 제가 두 눈 뜨고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모임이 되려고 하면은 그것이 뭐 무슨 자유와 혁신이 됐든 뭐 우리 공화당이 됐든 뭐 뭡니까 자유통일당이 됐든 자유민주당이 됐든 다 그거는 내려놓고 여기 와서 똑같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이것을 외쳐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쪽 사람들은 우리 공화당 사람이고 저쪽 사람들은 저 고영주 대표가 있는 그 당 사람들이고 이쪽은 황교안 대표가 있는 당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아름답게 아름다운 목소리 하나로 촥촥 나갈 때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뭐 제가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리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분들을 이제 검토도 하고 또 그 저명하신 분들하고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느냐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뭐 자체 세미나도 하고 뭐 그런 인사분들 모셔가지고 토의도 하고 이런 걸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올림픽 현장에서는요, 올림픽 공원 현장에서는 거기서 지금 먹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텐트 치고 거기서 먹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전한길 선생이에요. 너 뭐 전한길 홍보하는 거냐?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저의 평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전한길 선생하고 제가 김현태
그 계양을 선거구 그 사무실에 보름간 가서 자원봉사했습니다. 김현태 후보가 제 육사 후보고 또 미팔군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같이 오래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 보름간 자원봉사했거든요. 자원봉사하면서 전한길 선생하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사진도 옆에서 찍었어요. 네, 전한길 선생이 사진 하나 찍으시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한길 선생이 내가 누군지 몰라. 나도 전한길 선생한테 저 사람 많이 본 사람인데 김현태 선배라고 그랬던가? 뭐 이런 정도는 알겠죠. 뭐 그런지도 그것도 모를지도 몰라요. 보기는 많이 봤는데 저 사람 은 누군지 모른다. 거기 또 스태프들 있지 않습니까? 스태프들 중에서도 저하고 교분을 갖는 스태프는 한 명밖에 없어요. 예, 왜냐 거기 그분은 공식 선거 운동원이고 저는 비공식이거든요. 그래서 공식 선거원 중에 딱 한 사람만 제가 전화번호 합니다. 그분한테 제가 보고를 했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어디 이망역까지가 어떻더라. 뭐 어떻더라 하는 거 제가 본 거를 그분에게 보고를 하죠. 뭐 제 큰딸 뻘 되는 여성인데 그 여성이 받아가지고 위에다 전달하겠습니다. That's it. 그걸로 전부예요. 제가 김현태 후보한테 이야기한 시간이 5분도 안 돼요. 그 보름 동안에 그냥 가서 내가 할 일이 뭐냐 했더니 뭐 여기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저 프락치 같은 사람도 있고 뭐 깽판 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 선배님이 연만하시고 하니까 여기 문 앞에 문지기 좀 해달라고. 그냥 문지기 했어요. 문지기. 예, 그거 보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저 죄송합니다만 여기 방명록 기록 좀 해주시죠. 그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이 이제 점잖게 말하니까 이제 딱히 거절들을 못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그랬으면 야 네가 뭔데? 야 내가 말이야 김현태하고 뭐 내가 전한계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워낙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거기서 적어달라 하니까 딱히 이제 뭐라고 못 하더라고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으셨어요. 또 연만하신 분들은 말을 잘 들어요. 예. 근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60, 저 45에서 60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점잖게 좀 적어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DM을 전화번호 안 적으신 분도 있어요. 제가 전한길 선생을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전혀 없지만 제가 보니까 훌륭하다.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죽어야 되면 자기가 맨 앞에 나가서 죽겠다 했지 않습니까? 저 맨 앞에 못 나갑니다. 저 죽을 용기 없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 전한길 선생 자기가 맨 앞에 나가서 죽겠다 했거든요. 빈말이라도. 전 빈말이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리더다. 일단 저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전한길 선생이 7월 4일 날 광화문에서 한미동맹단만의 집회를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5시부터 하고 8시 반까지 하고 다시 올림픽공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 그 왔는데 제가 쭉 있었거든요. 쭉 있었는데 말미에 전한길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광화문에서는 윤어게인을 외쳤습니다. 윤어게인 뭐 이거 외쳤는데 전한길 선생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올림픽공원 가시게 되면 거기서는 절대로 윤어게인 외치지 마시고 당일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 등 뒤에 써 있는 이것만 외쳐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해가지고 그거를 몇 번 같이 외치고 무대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되고 조원진 대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되고 자유통일당 고영일 변호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고영주 변호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은 내려놓고 올공의 하나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A웹을 한다든가 서버가를 한다든가 이거는 다 나중에 할 일이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부정선거 재선거를 지금 쟁취를 해야 되는데 재선거 하나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뭔 그 다음 단계 뭐 A웹을 무슨 재간으로 하고 서버를 어떻게 가서 까 지금. 그건 그냥 우리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거. 그러려면 뭐하러 이런 거 외칩니까? 그냥 이재명 내려와. 그거를 외치면 되지. 내려옵니까 이재명이? 문재인 끌어내나를 지금 지난 5년간 외쳤는데 한 발짝도 안 나왔는데 비웃듯이 비웃으면서 김정숙이하고 뭐 해외여행 다 다니고 김정은한테 USB까지 넘긴 그런 인간인데 무슨 재간으로 이재명을 끌어냅니까 지금. 첫 스텝 재선거를 하려면
여기 올림픽공원에 있는 380개인지 뭐 그 투표함을 우리가 저 국정조사 특위가 됐든지 특검하는데 특검에 시민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시민 대표들이 거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도화는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 시민 대표 10명을 그 안에 유표를 하게 하자. 그 유표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여당을 압박해가지고 그걸 얻어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별별 희한한 게 다 나왔다. 그럼 우리가 점점 승기를 잡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다시 이건 전국 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 재선거하면 우리가 이번엔 당일투표 수개표를 주장하니까 그것까지 이뤄내면 당연히 우파가 이기죠. 저것들은 한 방에 나갑니다. 그러면 옛날 4.15 총선, 4.10 총선도 전부 가짜다. 그때 장기현 박사가 얘기했던 써볼까요? 58명인가 뭐 50명이 가짜 국회의원이다 하는 거. 그것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공허한 것을 외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을 외치고 그것을 외쳐주는 리더, 우리의 리더와 제도권의 리더가 함께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쪽의 리더도 뒷받침하고 제도권 리더도 뒷받침하고 이런 거지. 장동혁이 미워서 아니고 그 SS. 아니 저도 장동혁 엄청 밉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 미운 거 따질 때가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나가야 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1시간 좀 넘는 것 같은데 이 동일한 이야기를 뭐 한 열흘 전인가 2주 전에도 했어요. 제가 약간 더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거 라이브 하는 거 준비상은 미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이 스튜디오형 라이브를 방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방이라고 해봐야 뭐 3m 곱하기 2m밖에 안 되는 코딱지만한 방인데 네, 여기서 지금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좀 집회 이 바닥에 와가지고 10년간 굴러먹으면서 얻은 그런 지식과 경험, 그 다음에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얻은 미군대 20년 하면서 얻은 지식, 사회생활 12년 하면서 연땅에 헤딩하면서 얻은 값비싼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재미도 없고 제 라이브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 채널 이름이 이겁니다. 꼴 좋은 나라. 꼴 좋은 나라인데 이 꼴 좋은 나라에 보시게 되면은 꽤 괜찮은 음악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음악들이 있는데 그 음악들을 좀 감상을 해주십시오. 다음번엔 제가 배경음악을 좀 틀겠습니다. 올림픽 공원의 그 외침에 대해서 올공의 외침에 대해서 제가 만든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가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꼴 좋은 나라를 검색해서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에 동영상 탭을 누르시고 밑에 보면 좀 음악이 있습니다. 그 음악에 이제 그 현세태를 비난하는 거, 그다음에 올림픽 공원의 자유의 함성, 노래로 만든 것, 그다음에 육사와 육사 이전 카페와 사관학교를 장성으로 이전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만든 노래가 이제 세 곡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들어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전파해 주시면 그래도 이 나라를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목이 자유의 함성입니다. 자유의 함성.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감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재미도 없는 저의 최초의 방구석 라이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밥이 깊었습니다. 12시 53분이네요. 내일을 위해서 주무시죠.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